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삶의 스토리 13번째 키워드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내가 경험하는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른들이 흔히 젊은 세대들에게 경험을 많이 해라, 경험만이 답이다, 이러한 피드백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저의 젊은 날에는 그걸 잘 인지를 못했는데 결국에 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는데 가장 좋았던, 가장 효율적이었던 방법은 역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경험을 한번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험이 뭘까? 라고 할 때 경험은 사전에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해보거나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 그래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경험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또한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의 감각 기능과 나의 지각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고 합니다. 경험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얻는다 혹은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용어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속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은 또 다른 말로 삶의 목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는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삶의 목적 혹은 본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모든 삶이 목적과 방향을 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들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내 삶이니까. 그런데 이 목적과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경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난 이거는 좀 잘할 수 있구나. 난 이게 좀 서툴구나. 나 이거 정말 훌륭하게 했네.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 그 방향과 그 목적으로 나의 삶을 조금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은 말 그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얻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것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직접적인 경험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경험을 할 때도 시청보다는 좀 견문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시청은 내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감각기관이. 그런데 그냥 그거는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말을 할까? 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집어넣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견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보다는 견문의 관점에서 경험을 하는 것을 적극적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명밖에 없고 내가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고 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다양한 것들의 간접적인 경험이 가장 좋은 게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이것 정도 나한테 매력이 있네 하게 되면 그것을 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거, 이렇게 하면서 나의 방향과 목적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향을 찾았다면 속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다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달려가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가야 되는 속도가 있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빨리 달려야 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강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의 속도에 타인의 속도에 맞춰서 빨리 달리다 보니까
숨이 차고 버겁고 힘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숨차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들여다보면은 내 속도로 갔어야 되는데 사회와 타인의 속도로 가다 보니까 너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방향과 목적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빨리 달려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천천히 가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중간 속도로 가야 되는 사람인가? 이거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방향 못지않게 삶의 속도도 찾기 위해서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험을 좀 들여다보면 물론 많은 경험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소비의 경험이 있고 하나는 극복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기나긴 방학이 끝나고 나면 개강을 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가? 물어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경험한 것들은 소비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비의 경험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나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마카세를 즐겼습니다. 호캉스를 가져왔고 명품 가방도 샀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인증샷도 찍고 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경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소비적 경험으로서 삶의 일부의 영역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삶 자체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경험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경험을 저는 극복의 경험이라고 말을 좀 붙여봤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아팠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너는 그 고통과 아픔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나아졌는가? 이런 경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목표 지점에 도착해 본 경험이 있는가? 물론 그 목표가 거대하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올 여름방학 때, 올 겨울방학 때 예를 들어서 5kg, 6kg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으면 방학 동안에 정말로 5kg, 6kg를 감량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런 목표에 도착해 본 경험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했다가 실패해본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는 데 있어서는 소비의 경험보다는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일 겁니다. 그래서 극복의 경험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한 취업을 못하고 있는 4년차, 5년차 취준생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력서를 좀 보내봐라 라고 해서 그 친구의 이력서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취업에 관문해서 면접관들이 본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력서일 겁니다. 물론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직 전직을 생각하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소비와 극복으로 구분한 것처럼 어떤 소비적인 관점에서 나열된 이력서가 있고 극복의 관점에서 나열된 이력서가 있습니다. 나열 이력서 소비를 나열하는 건 뭐냐? 어디에서 근무했다, 무엇을 해봤다, 무엇을 가졌다, 어떤 것들 갖추었다 이런 것들은 다 나열을 했지만 면접관 입장에 봤을 때 그래서 너는 뭘 할 줄 아는데 이런 것들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도전해봤고 거기에서 성취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그리고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면 어학연수를 토대로 해서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점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혹은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었다든지 어학연수를 갔다 오면 이런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극복의 이력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극복을 좀 해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에릭 프롬이 썼던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 그때 당시에 읽기는 했는데 뭘 말하는 거지?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 나이가 이제 중년이 넘어서서 우연히 이게 책꽂이에 꽂아진 것을 읽어보니까 그냥 술술술 읽어지는 나를 보면서 아, 그때는 내가 어려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누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해가 잘 되는구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소유냐 존재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데올로기를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좀 비판한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경험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삶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고 삶을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유의 삶은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를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내가 소비하는 것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 이는 나 자체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것들, 이게 나다라고 하는 걸로 증명하는 삶을 소유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소유의 삶은 남에게 증명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존재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체로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닌 나 자체로서 증명하고 나 자체로서 인정하는 삶, 이런 삶을 존재의 삶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서 존재는 생성 과정, 생성 활동, 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존재의 요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성 과정, 생성 활동, 운동,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경험입니다. 체험인 겁니다. 그래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게 존재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소유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존재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극복 경험이 있는 삶 응원하겠습니다. 그 경험이 플러스적이 됐든 그 경험이 마이너스가 되었든 분명히 플러스 경험, 마이너스 경험이 당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응원하겠습니다.